불이 켜지면 뜨거운 경연이 시작됩니다. 100개의 레시피, 200명의 분주한 손. 세상에 없던 레시피부터 미식문화 축제까지. NS 홈쇼핑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드니까. 우리의 레시피가 모두의 레시피로. 건강한 생활의 시작으로. NS 홈쇼핑. 선택의 입지가 좁아질 텐데요. 박사랑 세터 그대로 넘겼습니다. 도로공사의 찬스볼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네. 뚫었습니다. 부키리치. 낮았는데 뚫어지죠. 그러니까요. 서로 간의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박정아가 때렸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고요. 도로공사의 공격. 김세빈 가운데 빈자리에 떨어집니다. 김세빈 선수가 노련해서 저게 득점이 난 게 아니라 들어가 있습니다. 잘 전달됐습니다. 스파이크. 자, 오지영 수비 괜찮아요. 제자리에서 박정아. 넘기나요? 넘어옵니다. 다시 세팅됐습니다. 박사랑 세터. 박정아. 수비하고 있는 이예림 그리고 가운데 김세빈. 자, 랠리가 길게 이어집니다. 야스민이 마무리할까요? 긴 코스 그러나 수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짧게 넘겼습니다. 확실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그러나 블로킹의 김세빈. 김세빈 선수한테 걸리면 네, 지금 우리 기력으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정 세터 올라갑니다. 빠르게 C로 타나차. 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아요. 가운데 리시브 넘어왔죠? 길어요. 네. 자, 타나차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받고 가운데입니다. 김세빈. 자, 힘있게 밀어줘야죠. 왼쪽에서 박정아. 언더패스로 어렵게 올라갑니다. 추격 기회. 야스민 짧게 성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선 쪽 문정원. 다시 한번 부키리치입니다. 이윤정 세터. 부키리치. 자, 더블 컨택에 대한 EA 폭이 넓어졌죠. 빠르게 속공입니다. 김세빈 마무리합니다. 자, 범실로 세트 마지막 점수가 나왔네요. 박사랑 세터 가까운 쪽 야스민에게 그러나 범실. 네. 너무 짧았어요. 네. 야스민 선수가 후위로 내려갑니다. 리시브 흔들렸던 타나차. 자, 부키리치 공격. 다시 올렸습니다. 2세트 타나차 선수의 점수가 아직 없는데요. 짧게 페인트. 올라갑니다. 야스민 강타. 성공이에요. 이걸 점수를 만드는 데에는 낮게 에이스입니다.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연속 득점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자, 넘길 차례 가까스로 넘어옵니다. 문정원이 받기로 선택. 왼쪽 강타. 오지영 따라갔어요. 좋은 수비 나옵니다. 끈끈한 수비입니다. 도로공사 다시 한번 공격인데요. 타나차 범실입니다. 막혔습니다. 페퍼스의 득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10대 14. 박은서, 박사랑 그리고 박정아 직접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자, 하예진 선수가 왼쪽에 야스민 강타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결과가 필요한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빠르게 속공 시도하는 배유나. 수비가 됐습니다. 야스민. 때려야죠. 자, 다시 한번 도로공사의 공격입니다. 타나차 대각선 벗어납니다. 나갔어요. 시버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올라가죠. 야스민 따라갔어요. 문정원. 잡았어요. 네. 넘깁니다. 다시 준비하는 박사랑 세터입니다. 가운데 필립스 성공입니다. 가볍게 잘 때려내고 있습니다. 박정아 받습니다. 박정아 공격 성공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오늘 블로킹 2개 성공시키고 있는 배유나. 올라갑니다. 야스민. 자,
다시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안 때리죠. 그러니까요. 박정아 쪽으로 보냈습니다. 블로킹. 어택커버에 박은서. 야스민 잘 뚫었습니다. 9대 11입니다. 개인 시간 차. 네. 이제 나오네요. 그래도 이윤정 세터 붙었어요. 네. 타나차 해결합니다. 빨랐습니다. 네, 크게 상관없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리. 자, 왼쪽에 박정아. 네. 됐어요. 성공입니다. 자, 직선 쪽 이윤정 세터 부키리치에게 안쪽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네, 터져야만 포커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최가은의 서브 네트 붙었습니다. 싱글핸드 토스로 밀어넣는 배유나 네. 선수입니다. 이런 어설픈 플레이는 안 되죠. 예, 공격을 하지 않고 문정훈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는 볼 직접 때립니다. 배유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하나차가 받습니다. 쪽으로. 그렇죠? 전세현의 공격. 자, 이고은 세터. 빨리 줘야 돼요. 가운데 백어택. 살리고 있습니다. 배우나. 중앙 배유나. 자, 연결돼야죠. 빠르게 준비. 박정아. 왼쪽 힘있게 갑니다. 다시 이고은 세터. 박정아에게 스파이크. 자, 박은지 세터. 왼쪽으로 전세현. 박은서의 수비 네.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박은호 선수가 이 정도 볼은 박정아 선수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페퍼저축은행의 좋은 추격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박정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추격합니다. 자, 박사랑 세터 짧게. 자, 부키리치의 공격 끝냅니다. 네. 25대 21. 올라갑니다. 속공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가지고 가느냐죠. 그렇죠. 서브 득점 최가은 선수입니다. 14대 14, 15대 15. 올라갑니다. 배우나. 다시 개인 시간 차입니다. 네. 네. 27득점하고 있는 야스민 선수입니다. 임명옥이 받습니다. 조금 짧았는데요. 공격하는 타나차. 배우나. 다시 배유나. 넘기지 못합니다. 막혔습니다. 자, 날카롭게 떨어지는 서브입니다. 그리고 타나차의 공격. 이거는 임명호 선수의 리시브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박경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타나차. 자, 수비됐고요. 이고은 세터. 다시 역전 기회. 박정아. 성공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네. 페퍼저축은행. 자, 블로킹입니다. 퀄리티로 따지면 넣어줘야 되고요. 잘 보냅니다. 하나차 짧게. 그러나 야스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붙었어요. 자, 연결의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야스민 나갑니다.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네. 또상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있습니다. 왼쪽 블로킹! 하이진! 키리치의 백어택을 쓸 것인지. 예, 페퍼스를 외치고 있는 홈팬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자, 네트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퍼저 축구의 기회입니다. 박정아! 4세트 세 포인트. 20대 20에서 연속 득점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개인 시간차 또 막히고 있습니다.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차의 공격. 또다시 유효 블로킹이 됐고요. 세트 마무리할까요? 직선. 박정아! 끝냅니다. 5세트로 갑니다. 부터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자, 리시브 흔들었나요? 중앙에서 배유나. 자, 왼쪽에 박은서. 길게 들어왔어요. 라인 안쪽 동점. 이게 나가지 않고 10연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12대 12 동점. 도로공사의 공격. 배유나. 두 번째 부키리치. 오지영이 맞습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박은서. 자, 살리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침착해야죠. 배유나 안고 떨어집니다. 득점. 떨어졌어요. 네. 리시브가 중요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리시브 완벽합니다. 박은서 공격 성공입니다.
13 대 13 다시 동점. 박혜선 선수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로 갈 포인트입니다. 누가 갈까요? 자,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박정아! 페퍼저축은행의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축은행의 매치 포인트 과감하게 갑니다. 도로공사 다시 갑니다. 배우나 듀스로 갑니다. 듀스입니다. 배우나 선수가 자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15 대 15입니다. 자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16 대 15 세 번째 매치 포인트. 자 도로공사의 공격 붙었어요. 부키리치. 이렇게 됩니다. 자 경기를 끝낼 기회. 연패 탈출할 좋은 기회. 야스민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야스민 공격인데요. 자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또 범실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16 대 16 다시 동점. 다시 한번 야스민. 자 이제 도로공사에게 찬스가 오네요. 기회입니다. 부키리치 성공입니다. 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17 대 16 리시브 길어요. 야스민 다시 동점. 박정화의 서브 올라갑니다. 부키리치 성공입니다. 내리꽂지 않고 네. 길게 치네요. 페퍼저축은행 12연패에 빠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겨도 되는 겁니까?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지영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연패를 끊어야 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점만 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쁩니까? 네. 아니 언니가 2개만 안 잡았으면 아. 2개만 안 잡았으면 네. 됐는데 그게 네. 좀 저는 이제 오늘 그 긴 연패를 하고 있는 팀을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다가 올해는 다르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모르고 배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좀 힘든 것 같아요.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팬님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브로 빼줘도 되니까 누구 주 에이스를 맡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세민이가 또 공격을 할 때 네트를 너무 가까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각오 좀 들려주시죠. 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남은 경기 좀 더 많이 이겨서 팬분들한테 좀 더 즐거운 배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그랬던 것처럼 뒤에서 팀을 지탱하는 그루터기 같은 리베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한 세트씩 주고받다가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합니다. 오늘 팀에서 부키리치 선수와 타나차 선수가 49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11연패입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크리스마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이 실감이 됩니다. 뭐 아쉽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닐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늘 설레는 이 행사이니만큼 두 분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이제 일하는 날이라 네. 어디 여자 배구단 어디 가가지고 인터뷰하러 갑니다. 그 당일에 그 김유리 위원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일은 없어서 혼자 집에서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구를 보시지 않을까요? 봐야겠죠?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또 배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봤는데요. 네, 여자부 한국도로공사가 5세트 듀스 승부 끝에 페퍼저축은행을 11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두 외국인 절친 듀오가 정말 좋은 이 활약을 보여줬는데 화장실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알았는데 평소에 좀 화장실도 같이 갈 정도로 절친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란히 좀 활약을 해줬는데
보키비치 선수가 어깨 부상 진단을 좀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걱정을 좀 지우는 활약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1세트 공격 성공률이 29%에 그치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2세트부터는 좀 에이스 본능이 발휘가 됐고 또 오늘 32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43%, 또 몸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그리고 시작 전에 박미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타나차가 잘하면 경기가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좀 오늘 타나차가 잘해주고 또 1세트에는 팀 내 최다 득점인 7득점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을 좀 제대로 해주고 3세트에는 성공률이 71%. 아시아 쿼터로 온 폼분 선수랑 미파이 선수가 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컸을 텐데 오늘은 좀 활짝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 타나차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보면 기본기가 참 탄탄해 보인다라는 평가가 참 많은데요. 오늘도 역시 코트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제 역할을 해주면서 또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연패 탈출을 또 한 번 미루게 됐습니다. 이 사실 기회가 종종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 패배가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페퍼 경기를 여기서 리뷰를 했는데 네. 그때 야스민 없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야스민 선수가 왔을 때 오늘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연패 탈출을 못했고요. 우선 1세트부터 좀 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페퍼의 세트당 디그 개수는 좀 18개였는데 근데 오늘은 1세트에 23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공격으로 연결된 거는 15개인데 성공으로 이어진 게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잘 바꿔도 그걸 성공을 못 해주고 좀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를 좀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박정환 선수가 1세트에 앞에 이윤정 선수가 있으면 좀 공격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낮은 블로킹을 앞에 두고도 점수를 좀 쉽게 못 낸 거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박사랑 선수랑 야스민 선수가 수비 위치를 좀 잘못 저것도 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얼마나 센 공을 받으려고 저기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에 와가지고 받으면 찬스인데 네. 근데 저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김유리 위원도 박미희 위원처럼 점점 이 독설가랑 좀 함께 노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독설가라기보다는 저도 해서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왜 하지? 저도 약간 T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분석하면서 냉철해지는 네. 또 김유리 위원인데요. 또 그만큼 또 이 후배들을 지켜보면서 또 마음 가득히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부 경기를 치렀는데요. 과연 순위에는 변화가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 한국도로공사 풀세트 승부 끝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연승을 만들고요. 최하위 페퍼저축은에 승점 1점은 추가했지만 승리를 얻지 못하면서 11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열리는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가장 좋은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납니다. 이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이 정면 승부를 펼치는데요. 과연 스팸들은 어떤 승리 확률을 예측했을지 확인해 보시죠. 여자분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 20%고요. 현대건설 80%로 현대건설의 승리를 더 많은 스팸이 전망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많은 스팸들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좀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앞선 두 경기 현대건설이 모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스팸 분들이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좀 더 좀 들여다보면은 현대건설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지만 연승을 떠나서 선수들이 위기가 왔을 때 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또 직전 경기 김다인 세터가 출전하지 못해서 세터 김사랑 선수가 나왔을 때 그 공백을 좀 지워주기도 했고 또 흥국생명을 상대로 이겼다는 점 역시 좀 더 현대건설이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초반에는 조금 현대건설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는데 라운드를 좀 거듭할수록 호흡적인 부분이나 실력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많이 끈끈해졌다는 게 보이고 이거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 뭐 뒷심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초반에 좀 확실히 치고 나가서 분위기를 좀 리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날은 또 승패를 떠나서 블로킹 1, 2위 양효진 선수랑 최정민 선수가 붙잖아요. 그런 대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확실히 이 볼거리가 참 풍성한 또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기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막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스페셜 V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프리뷰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짝 제가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선수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양팀 감독을 직접 이 스테이지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특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유리 위원도 사실 개막전 때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해봤잖아요. 네.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저는 현장 체질이거든요. 네. 그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수들 얘기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고. 네. 그래서 저도 막 가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TV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현장 체질인 김유리 위원이 없는 내일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크게 재미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유리 위원이 집에서 응원하고 있는 만큼 또 더욱더 이 파이팅 넘치게 흥미진진한 프리뷰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다호 기자가 내일 스페셜 V 프리뷰쇼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번 시즌에 이제 박미 위원께서 이 선수들을 향한 그 돌직구 인터뷰가 약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 내일은 이 프리뷰쇼에서 이제 감독 두 분을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박미 위원께서 또 내일도 그런 이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하실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얼마 전 이다현 선수와의 인터뷰 케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박미 위원의 또 통통 튀는 멘트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프리뷰쇼를 꼭 봐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돌 게스트가 준비돼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 비밀리에 꽁꽁 묻히고 있거든요. 정다호 기자 뭐 예측을 해본다면? 네,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또 이렇게 안 맞춰주시네요. 박수 소리가 날 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네. 뭐 아이돌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그 아이돌 분에게 좀 이렇게 좀 미리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공을 조심해라. 주변에 공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니까 네. 저번에도 약간 돌발 상황이 한번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다호 기자는 안 가고 싶으세요? 저는 내일 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아이돌 게스트와 함께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이 현장 프리뷰쇼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에서 인사드리기 대 스페셜 V 프리뷰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점차 없는 2위 삼성화재와 3위 대한항공이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연승을 이어가면서 원하는 결과까지 만든 팀은 어디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김도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날카로운 서브 받아냈어요. 이상훈 리베로 누구한테 유수만이 직선쪽 살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상훈부터 스타트 갑니다. 누구한테 석공으로 슬쩍 자, 홈 맞지 않았고요. 이동현 스파이크 동점. 노재욱의 배짱이 결국 발목을 짚었습니다. 예. 자, 요스만의 서브입니다. 요스만의 서브 나갔네요. 살짝. 야, 조금 부족했어요. 받았을 때 듀스는 넘어가요. 벨켈 리시브 란 때문에 역전당하는 삼성화재. 4위에 있는 리가로 강한 서브 김정우 리시브 짧았고요. 요스만의 백어택 정성민의 디가라. 자, 그리고 엔테와 과감한 공격은 좋았습니다만 쉽지 않군요. 다시 듀스. 자, 신정호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예요. 리시브 들렸습니다. 임동혁 선수의 스파이크. 임동혁 선수입니다. 야, 이 어려운 때 가장 잘 때릴 볼 아닐까요? 김규민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또 안 됩니다. 언더터스를 합니다. 요스바니. 요스바니입니다. 성공. 요스바니가 역시 해결사. 세 번째 듀스. 김정호 40%, 김정호는 20%의 성공. 요스바니 후용경은 범실이에요. 결국은 1세트 범실 때문에 듀스까지 허용했고 결국에는 1세트 역전으로 내주고 맙니다. 자, 오은열 리베로입니다. 임동혁의 페널티 요스바니 브로켓. 바로 이재현의 팀이거든요. 예. 이용호 선수도 부상 중이고요. 요스바니의 스파이크는 성공. 21대 19입니다. 다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장 무대에서. 요스바니 후위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셋 포인트. 만 하면 있는 팀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고요. 디그됐어요. 요스바니로 끝내니까 다시 어택 커버. 또 주나요? 자, 신장호 요스바니 쪽으로. 요스바니 스파이크 직선적 통합니다. 이 세트는 삼성화재 가져옵니다. 야전 선행와도 끝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브 득점. 네.
중요할 때 김정우가 한 방을 때려줍니다. 한 점 차. 다시 한번 갑니다. 김정우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박승석. 김정우 선수가 막혔어요. 동점. 20대 20. 이야, 분위기는 삼성화재. 김정우의 서브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연타 서브입니다. 리시브 잘 됐어요. 석공으로 반격. 자, 마운드 역전 기회. 이호수만이 갑니다. 이호수만이 밀어 때립니다. 브로카웃. 역전. 확실한 루트. 이호수만이. 자, 어렵게. 자, 이렇게 되면 역전 기회입니다. 정선민부터 스타트. 누구한테 석공으로 막힙니다. 정선민의 다이빙 캐치. 그리고 박정선 또 잡힙니다. 이호수만이. 요스바니가 브로킹 3개째. 요스바니 강서부입니다. 받아냈어요. 한 번에 끊을 수 있을까요? 임동혁 선수는 멈춥니다. 셋 포인트. 자, 갑니다. 곽승석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요스바니가 끝내지 못해서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군의 포인트. 되는지만은 이렇게도 되는군요. 이야, 다운 많이 흔들렸죠. 자,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신동광. 그리고 요스바니 시도고 살려냈어요. 바로 쏩니다. 임동혁. 한 점 차. 자, 리시브 안 돼요. 득점. 에스테우가 2를 냅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요. 갑니다. 요스바니입니다. 자, 정선민의 나이스 리그. 연결이 어떨까요? 역전 기회. 넘깁니다. 자, 뛰어났어요. 하이볼. 요스바니 범쉘. 자, 계속되는 에스페우의 서브입니다. 대단한 에스페우의 서브에 하지만 이번에는 범쉘. 듀스로 갑니다. 야, 그래도 에스페우 대단한 서브였어요. 김정의 서브 타임 때 좋았던 삼성화재. 김정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바로 끊을 수 있을까요? 잘라들어갑니다. 시간차. 수비됐어요. 그리고 요스바니입니다. 요스바니 마치 포인트. 다시 한번 갑니다. 김정우의 서브 들어왔어요. 일단 박승석 받아냈고요. 누구? 박승석으로 갑니다. 박승석이에요. 임동혁이 아니었어요. 한 선수의 턴은 박승석으로 갑니다. 볼이 좀 길일 거예요. 예, 까다로운 서브의 조재영인데요. 받아냈고요. 갑니다. 요스바니로. 요스바니 스파이크. 요스바니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요스바니는 건재합니다. 40득점. 원포인트 서브로 신정호 투입됐습니다. 신정호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누구한테? 임동혁 막힙니다. 경기 끝. 요스바니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대롱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의 승리.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장식하면서 결국 마지막 듀스 끝에 승리하면서 삼성화재가 연승을 이어갑니다. 한편 대한항공 아쉽게 2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2위 쟁탈전이 열렸던 대전입니다. 삼성화재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의 승부처 이 대역전극을 보여줬던 이 4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이제 우리카드전 좀 생각이 난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삼성화재가 1세트 14대 22, 8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김정호와 이제 요스바니 선수가 연속 서브를 펼치면서 이제 역전극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명승부를 펼쳤거든요. 오늘 경기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네. 3세트에 15대 2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조금 포기하게 되는 점수 차이입니다. 10점을 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5점만 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정호 선수가 연속 서브를 6연속 서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서브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가져왔고 또 이렇게 에이스도 나왔고요. 대한항공 선수에 대해서 베테랑이 많은데 김정호 선수 서브가 잘 들어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2세트를 따낸 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화재 이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4세트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김정호 선수 또 요스바니 선수가 서브를 잘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화재는 이게 역전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오늘도 사실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어요. 노지혁 세터가 좀 흔들렸고 그러면서 신정호 선수는 교체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스바니 선수가 아주 굉장히 잘해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팀 컬러가 삼성화재의 이번 시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5승 1패로 이제 뭐 3라운드를 마감한 걸 보면 삼성화재의 이제 본 빼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3세트 대역전극도 그렇고요. 4세트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그렇고 이 삼성화재가 드디어 강팀으로
승점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걸 새삼스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소식이 들렸던 남자분인데요. 두 팀 모두 이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삼성화재는 이제 사이드 공격수인 박성진 선수를 OK금융그룹으로 보내고요. 이제 미들블로커인 전진선 선수가 삼성화재로 이적하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OK금융그룹이 사실 중앙은 좋은데 사이드 공격이 많이 안 풀려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네. 박성진 선수가 가면서 좀 좌우 날개를 조금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삼성화재는 이제 미들블로커 자원은 많은데 김성호 감독이 늘 김준호 선수 외에 그 한 명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선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두 팀이 원하는 걸 손에 넣은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변화가 좀 생깁니다. 링컨 선수가 이제 계속 경기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8주 결장 진단을 받았고요. 뭐 결장이 4주 이상으로 진단이 나오면 이제 대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파키스탄 국가대표인 무라드 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파키스탄 국가대표인데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선수가 경기를 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지 않은 감독들이 그 선수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가 65개국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라드 칸도 자격이 생기는데 대한항공은 링컨 선수를 아예 뺀 게 아닙니다. 아직 끝까지 좀 네. 지켜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무라드 칸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뭐 대한항공에 남을 수도 있고 다음에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에 나온다면 또 거기서 다른 팀의 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항공의 이 변화가 또 후반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대한항공에게 링컨 선수가 가지고 있던 자리가 더 큰 자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또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즌 중반이 다 돼가니까요. 팀에 여러 가지 전력 변화가 생기고요. 또 이 결단을 내리는 팀도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남은 시즌 어떤 또 변수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위 삼성화재가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리고요. 3위 대한항공,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자부 경기 승패 예측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순위표 가장 멀리 위치한 선두 우리카드와 최하위 KB손해보험이 만났습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KB손해보험은 20%, 우리카드는 80%로 스팸은 우리카드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스팸들이 내일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80% 압도적으로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순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일단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우리카드가 모두 승리를 했고요. 뭐 순위표만 봐도 사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카드는 뭐 선두팀답게 뭐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서 약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마테이, 김지한 선수가 이끄는 이 좌우 사이드 공격은 시즌 내내 이제 공격 성률이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넘칩니다. 시즌 내내 안정감이 있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KB손해보험은 비에너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고 또 황경민 선수가 이제 지난 복귀전에서 12득점의 공격 성률 71%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쌍포 대결은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이가 있다면 중앙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상현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팀의 블로킹을 책임지면서 아주 높이에 있어서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들 블로커 라인은 사실 KB손해보험의 약점입니다. 내일 KB손해보험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약점을 어느 정도 잘 극복을 하면서 좌우 사이드 공격의 공격 성능을 최대한 높여주는 게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KB손해보험 이 3승 14패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만 또 이 매 세트 코트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과연 이 예측을 뒤엎고 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오후 3시 10분부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한 스페셜 V 프리뷰쇼가 열립니다. 선물 증정식부터 선수 인터뷰, 감독 인터뷰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효주 아나운서와 박미 해설위원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는 아이돌 게스트 함께하니까요.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프리뷰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여자부 경기 전에 프리뷰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